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5살 손주 도연이 옆에 앉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파묻혀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정이 훌쩍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반쯤 감겼던 눈을 떴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그냥 꿈꾸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잠꼬대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와?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잠결에 뱉은 말, 그 아저씨 또 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살 손주 녀석의 평범한 하루. 그 하루에 잠꼬대 한마디로 시작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 과연 여러분의 며느리의 외도가 여러분에게 발각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충남 당진시의 한 7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황금 사연의 9번째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함께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72살 김종수입니다.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아내와 충남 당진시에 30년이 넘은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노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 뉴스보다 잠드는 그런 평범한 시니어 생활을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제 인생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민준이, 올해 나이로 36살이죠. 모든 충남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제 아들놈도 평소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없는 녀석이랍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저는 늘 고마웠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라는 친구입니다. 영리하고 야무진 아이죠. 그리고 귀여운 우리 손주 도윤이 올해 5살이죠.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 아이의 잠꼬대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10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막 먹고 산책을 나가려는 찰나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경주에 출장길이 잡혔어요. 하필 요즘 도윤이 어린이집에 독감이 유행해서 도윤이도 독감으로 일주일 휴원이고 서연이도 회사가 바빠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버지 저희 집 오셔가지고 도윤이 좀 봐줄 수 있으세요? 두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좋지 않아 저 혼자 아들네 마포에 있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민준이는 월요일 새벽같이 출장을 떠났고
서연이도 출근했죠. 저는 손주 도윤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틀은 그냥 행복했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그런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없는 실력이나마 삽교 수산물 시장에서 사온 전복으로 손주 녀석에게 전복죽을 끓여주었는데 다행히 도윤이가 아주 잘 먹더라고요. 서연이는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첫날은 8시, 둘째 날은 9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해서 제가 옆에 누워졌습니다. 녀석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저에게도 달달한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잠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누워있는데 자정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뒤척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아이들은 자다가 뒤척이니까. 근데 그때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와?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분명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이 녀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저씨 또 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수백 번 굴렸습니다. 엄마 친구일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건지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멀뚱히 눈을 뜬 채로 도윤이의 숨소리만 들으면서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한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는 걸 말이죠. 이틀날 아침, 도윤이는 멀쩡하게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저는 웃으면서 달걀을 깼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이한테 밥을 먹이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집에 누가 놀러 오기도 하니?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엄마 친구 아저씨, 키도 크고 차도 있어. 멋있어.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저씨 자주 오니? 자주 와. 근데 도윤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오면 오지 말라고 했어, 그 아저씨한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도윤이가 눈치 깰까봐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면 오지 말라는 뜻이... 이건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숨겨야 할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5살짜리 아이는 지금 그 무게를 전혀 모른 채 후루룩 후루룩 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밥상을 뒤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말이죠. 그렇구나, 도윤아. 얼른 밥 먹어라. 부족하면 더 줄까? 할아버지 밥이 맛있지? 닷새째 오후였습니다. 도윤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저는 인터폰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찍힌 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 제 며느리 이름을 서연 씨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지금 없는데요. 잠깐 뜸을 들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남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3초 후,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잘못 찾아왔다고요? 이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또한 서연이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왔으면서 쇼핑백까지 들고 와놓고 잘못 찾아왔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말이죠.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었죠.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서연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도윤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고 저한테 반찬 더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눈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아래 놓고 자꾸 슬쩍슬쩍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찰나지만 뭔가를 감추는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마 모를 것 같았겠죠. 도윤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핸드폰을 뒤집어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낮에 남자가 왔더라.
순간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입술이 굳었다가 손이 무릎 위에서 왔다 갔다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짧은 1초 사이에 수십 가지 표정이 스쳐간 듯 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쇼핑백 들고 정장 입은 40대 남자가 서연이한테 볼 일 있다고 해서 왔는데 시아버지라고 했더니 잘못 찾아왔다고 하더니 도망가득 하더라.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윤이 잠꼬대도 들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오냐고. 그런 말을 도윤이가 잠꼬대로 하던데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하고 말이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한테도 물어봤다. 할아버지 오면 오지 말라고 그 남자분한테 얘기했다면서? 서연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시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당장. 한참이 지나고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조금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직장 선배라고 하더군요. 작년에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한 선배였는데 아들인 민준이와의 사이가 점점 벽처럼 느껴지면서 감정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준 오빠가 아이 낳고 난 후로는 저한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신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퇴근해도 핸드폰만 보고 같은 집에 있는데 저 혼자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소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건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됐니? 서연이는 대답을 한참 망설였습니다. 6달이요. 6달. 반년 동안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출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순간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집까지 왔다는 건 관계가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 서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아버님. 민준이는 알고 있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성격이 무딘 편이라 모르는 게 정상일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녀석이랑 손주 녀석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해필. 저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이가 생각났습니다. 잠꼬대로 그 말을 뱉던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손주 녀석. 저는 눈을 뜨고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아, 이 시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나는 민준이 아빠다. 나도 세상에서 내 아들이 제일 중요하단다. 서연이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고 싶다. 그게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야. 서연이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근데 도윤이가 있잖아. 그 녀석한테는 친엄마가 한참 필요할 나이란다. 그게 아버지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저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는 바로 말하지 않겠다. 단 조건이 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오늘 밤 안으로 끊어라. 문자든 전화든 완전히 끝내라. 그리고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네가 직접 네 입으로 말해라. 내가 내 입에서 말하기 전에 말이지.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죠, 아버님?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옳은 건지 모르겠다고요. 다만 그냥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또한 손주 녀석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도윤이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짐을 내팽개치고 도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아이를 아는 그 순간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식탁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출장 다녀온 그냥 지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내내 민준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밥을 퍼줬습니다. 민준이한테 반찬을 권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 집에 가야겠다.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하룻밤 더 주무시다 가시지요. 아니다. 너네 어머니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네가 왔으니 됐어.
저는 방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눈으로만 말했습니다. 네가 해야 한다. 도윤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마, 더 있어. 저는 그 녀석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올게, 도윤아. 잘 있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히 해줄 게 없구나. 이 또한 너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또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서연이가 말을 했을까? 아직인가? 혹은 그냥 끝내버린 건 아닐까? 그러다 열흘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텅 빈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알고 계셨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바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부 사이니까 아버지한테 듣는 것보단 서연이한테 직접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민준이는 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지금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을 누가 큰 망치로 때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6살 아들이, 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걸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서연이가 잘못했다. 그건 맞다. 근데 너도 돌아봐라. 서연이가 왜 외로웠는지. 그게 전부 서연이 잘못은 아닐 수 있지 않냐?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생각해라. 남자로서 너의 비통한 마음을 왜 이 아버지가 모르겠냐? 하지만 말이다. 부모로 사는 게 어떨 때는 너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단다. 물론 아버지도 널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고 말이지. 긴 침묵 끝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다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그 남자와 완전히 끊었고 민준이는 오랜 고민 끝에 한 번 더 살아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었겠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선택 말이죠. 저는 그 결정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말 좀 걸어라. 무뚝뚝한 거 알지만 말 안 하면 옆에 있어도 혼자인 거야. 서연이가 왜 외로웠는지 생각해 봐라. 민준이는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 녀석의 방식이니까요. 지금 이 새벽에 저는 또 잠이 없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도연이 잠꼬대가 가끔 생각납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와?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집안의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꿈에서 본 것을 잠결에 뱉었을 뿐이겠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하늘이 내린 신호였는지도 모른다고. 가족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을 아무도 모른 척 넘어가다 보면 어느 날 와장창 무너집니다. 민준이가 조금만 더 다정한 성격이었다면, 그리고 제가 가끔이라도 며느리를 좀 더 챙겼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앞으로의 일이겠죠. 민준이가 어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도윤이랑 아버지 집에 갈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달려오겠죠.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오늘도 그 순간만 기다립니다. 그 목소리 하나면 이 72살 할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엔 충분한 것이겠죠. 오늘의 사연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서 과연 가족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이며 부부간의 갈등이 혹은 그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부부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자의 외도 혹은 남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접하는 부부는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둘이 아닌 그 가정이 자녀가 있는 셋 혹은 넷이라면 부모의 눈으로서 가정의 평화가 자신을 조금만 희생한다면 평생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혼이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